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 작성 요령이나 그거에 대한 내용 확인에 대한 거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작성하는 견적서나 아니면 제가 많이 보던 형태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재비율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 재비율이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자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공사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재료비가 있고요, 노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하우스를 짓는다 아니면 어떤 뭔가를 짓는다 했을 때 제가 여기 얘기 드린 대로 여기에 지금 재료비라는 게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농가사님들은 본인이 이제 하우스를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인력을 쓰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노무비를 지급해 갖고 할 수 있게 이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하는 형태의 것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재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거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요, 직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재비율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풀려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요, 일용직분들은 뭐 폄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뭐냐면은 직원을 고용하던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이상의 현장을 할 때에는 그 현장 앞으로 4대 보험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토목공사랑 건축공사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재비율 내용이 있습니다. 재비율 내용이 있어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이제 보험 파시는 분은 아닌데 그리고 퇴직공제보금, 거의 그러니까 뭐 어떤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이 재비율에 대한 거는 뭐 어떤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거 뭐 좀 메일로 보내던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검색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구솔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재비율에서 넣긴 좀 그런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윤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율은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요. 제가 지금 참조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는 노무비가 이제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는데요.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뭐 14%,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노무비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면은 간접 노무비는 뭐 140만 원 정도 측정이 되고요.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래갖고 이걸 합한 건데 요거에 대략 제가 3.6%.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면 이 퍼센트는 다 다릅니다. 퍼센트는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당 연도 2020년도에 그 건축이라든가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 재비율 적용 기준이란 게 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조하시는 게 맞고요. 바뀔 수는 있는데 거의 바뀐 건 못 봤는데 어쨌든 꼭 참조하셔야 되고요. 이걸 참조를 보면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뭐
매출 금액이 50억 미만 아니면 50억에서 300억, 300억에 1000억, 뭐 1000억 이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50억 미만에서도 공사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그리고 1년 이하인 경우, 그리고 3년 이하인 경우 막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간접노무비라든가 뭐 기타 경비들이 뭐 건축은 뭐 9.9%,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율 있지 않습니까? 퍼센트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검색을 해서 찾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회사에 대한 마진이 아닙니다. 회사의 마진은 여기서 제비율 중에서 이윤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편법이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잡혀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이 비용은 근거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고요. 이렇게 썼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고, 그것은 나라로 귀속됩니다. 나라로 나오게 돼 있고,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환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특히 뭐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저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다리 이제 안전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헬멧, 우리 그 작업자가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떤 외주 안전 교육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때에는 외주 교육을 받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교육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잡혔는데요. 안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사 금액 대비 얼마 정도는 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갖고 이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비율이라 합니다. 재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좀 재비율에 대한 얘기를 우선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재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좀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소비자하고 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좀 얘기를 드리면, 소비자는 가격을 싸고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하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은 마진을 남기고, 뭐 똑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많은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입장 차에서 어느 정도에서의 절충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공신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뭐 100원에 팔고 어느 지역에서는 90원,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칠판, 제가 있는 화이트 보드라든가 이게 뭐 크기가 다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반투명, 투명 뭐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펜 같은 경우에도 모나미에서 나온 펜이 얼마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원가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아까 그런 뭐 직원들한테 어쨌든 회사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가 자료라는 거를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자료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형태로 해서 다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 그 옥편 어떤 사전 같이 해갖고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런 책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가자료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물가자료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전선이라든가, 제가 뭐 전기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선이라고 할게요. 전선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전선 중에 뭐 CV 케이블, 뭐 여기서 뭐 TF CV, 뭐 그냥 FCV 뭐 다 있는데, CV 만약에 2코어짜리 뭐 전선을 하겠다 2.5스퀘어로 하면은, 이것을 한 개 회사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좀 얘기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뭐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럼 A사에서 이 자료가 있는 거, B사의 자료가 있는 거, C사의 자료가 있는 거, 이런 전체를 조사해서 그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가 자료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뭐 물가 자료가 꼭 답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아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물가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에는 그것도 해당 연도 해당 월, 지금 제가 지금 3월이니까 2020년 3월에 그 물가 자료가 있다 하면은 가장 공신력이 있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물가 자료다, 이거는 좀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달 이렇게 갱신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너무 자주 사면은 뭐 돈도 아깝고 하니까 온라인 관련된 것을 그 계정을 좀 접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상반기나 하반기 가끔씩이라도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자료에는 이런 전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건축이 됐건 아니면 어떤 기계 설비가 됐건 아니면은 전기가 됐건 통신이 됐건 대부분의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안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신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 의뢰를 맡겨서 그거에 대해서 원가 보고서라는 거를 제출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가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좀 가격이 어떤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용역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비용 지출이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신력이요. 너와 내가 누가 얘기하던 간에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다 하는 그런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재료비 중에 아까 물가 자료에 대해서 그 견적은 참조한다. 직접 재료비는 물가 자료를 참조를 해서 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비율하고요. 오늘은 물가 자료에 대한 그리고 직접 재료비에 대한 내용을 좀 했습니다. 농업비 관련된 거는 좀 얘기할 게 더 많아서 다음 시간에 좀 표현을 해서 다시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비율과 물가 자료에 대한 직접 재료비 계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